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이라는 이제 임태훈 소장 이제 추론적인 이제 성격으로 이제 논리를 이제 폈는데요. 관련해서 그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해서 황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는 계엄사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건 뭐 완전히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윤석열 별장 접대와 지금 닮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왜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그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느냐, 서울지검장이기 때문에 안 했느냐. 그런데 1200페이지의 그 조사 보고서 중에 딱 한 줄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뭐 아는지 모르겠다는 뭐 하여튼 애매한 진술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갖고 불러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 진술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자 지금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오직 한 줄. 지금 이 문건에 당연히 NSC와 그 공감을 갖고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근데 그걸 갖고 NSC에 보고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이거는 사다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닮았어요. 사다리가 멀 수도 구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실행해 이거 내용상으로 쿠데타예요. 근데 형식상으로는 정상의 행정 절차가 될 거예요. 계엄령 발동이라고 하는. 네. 자 그러면 이 추론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계엄령 발동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계엄령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때 직무 정지 상태에 있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동을 하려고 한다면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실행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건너뛸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상식적 추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것이 뭐냐면 이 문건이 작성이 된 게 몇 달 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탄핵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건이 작성이 됐다는 것이고 네. 실행 계획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최종 결재권자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군인권센터의 문제 제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합당한 그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조사가 되든 수사가 되든 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인권센터. 저는 그 사실은 이거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황당하냐? 우선 이 당시에 이게 무슨 쿠데타 음모나 계획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국방부 장관이 이미 다 밝혀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원래는 이제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하면 저거 하겠습니다만은 이철희 의원이 그 전에 위수령 발동 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검토를 하다가 혹시라도 그 문건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수나 진보 양측 어디서도 이런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고 기무사령관한테 검토해보라 그랬고 그리고 본인이 보고받고 사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NSC에 보고되고 무슨 쿠데타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군에서 무슨 이런 계엄령 선포해서 쿠데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마 1%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한 주장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자꾸 제가 윤석열 그거가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검찰이 아무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작전 계획과 개념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군의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 이런 건 개념 계획이라 그래요. 그냥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해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참수작전 짜잖아요. 그죠? 북한 지도부. 그러면 그건 도상으로 한번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걸 계획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 작전 계획 50이구나 5027 같은 거 짤 때 네. 북한을 진짜로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체는 실행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밝혀진 걸 다시 고장난 레코드 듯이 들고 나와서 물론 뒤통수 맞은 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러나 저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뭐 말씀을 계엄령이라는 부분은 계엄령인 부분이 좀 말한 대로 작게 작전 계획이나 작게로 불리는 작전 계획하고 개념 계획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네. 만약 계엄령도 그 작전 계획이 아닌
작전 계획에 속하느냐 아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제가 이제 확인됐지. 정황을 가지고 된 이게 거예요. 내용상 쿠데타라고 성격 규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D-Day를 3월 8일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3월 8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하나가 일단은 좀 걸리고 네. 두 번째는 그냥 한번 알아나 보라라고 국방장관이 지시를 하면 합참으로 해야지 왜 기무사로 합니까?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계엄령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 절차를 밟아서 발동이 된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담당하는 파트는 합참이지 기무사가 아닌데 왜 기무사가 나섰느냐? 이미 여기에서부터 뭔가 그러니까 일탈적 어떤 사선이 작동이 됐다. 이 두 가지가 제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네. 하나를 더 덧붙이면 당시에 어떤 그 촛불 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건덕지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 상태인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서 D-Day까지 설정하는 것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제가 것이냐라는 좀 이제 문제예요.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작년에 진짜 지지고 볶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으나 이건 아까도 제가 왜 작전 계획이냐 개념 계획 얘기한 거는 그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실행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엔 너무나 엉성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김평론가 말씀하신 것에 그건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군령권을 갖고 있는 실제 합참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했으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무사라고 하는 데는 병력 동원할 수 있는 저 권능이 없는데요. 군령권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기도 한 거예요. 작년에도 계속 뭐 알겠습니다. 쿠데타라고 얘기할 때 예. 그런데 그러면 더 중요한 여기서 건 뭐냐면 이 그게- 내용이 요거만 얘기할게요. 요 제가- 내용이 예. 위수령 발동 요건이나 계엄령 발동 요건에 규정돼 있는 행정 저게 있거든요. 전범위.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재정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쿠데타 뭐 알겠습니다. 음모라느니 나라를 그냥 흔들어 놨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임태훈 대통령 소장, 외유 중에. 임태훈